자,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 뭐와 관련된 걸 하고 싶은 거냐면 논문, 우리 소논문 작성 안 되는데 논문이나 이제 보고서라는 단어를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하잖아요. 이 보고서는 그럼 써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이야기들을 오고 가고 있고, 그렇다면 나는 보고서를 쓰는데 이 보고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how 쓸 것인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사례예요. 동아리 연간 계획의 주제 자유주제 탐구활동 4차시를 계획하여 실시하고 선정부터 보고서까지 전수행을 경우했대요. 자, 동아리 특기사항의 보고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아까 그 동아리 내용이랑 연계가 되는 거네. 그죠?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탐구 보고서 활동한 게 되는가? 자, 여기서 일단 기본적인 답변 보면 보고서 같은 용어의 사용은 별도의 규제가 없다. 자, 논문은 안 돼요. 논문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거라서 대학 고등 수준의 교과 내용을 벗어나는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쓸 수가 없는데 보고서는 쓸 수 있대요. 보고서, 탐구보고서, 자기평가서 등의 용어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 논문이라고 안 읽고 보고서라고 읽고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그죠? 그래서 자율탐구 활동 인정 기준, 정규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에 개입이 없어야 되고 학교 내에서 학생이 주도로 수행한 활동에 대해서 적합하다면 보고서, 탐구 보고서, 자기평가서 등의 용어 사용 가능하고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자율탐구 활동을 기재할 경우에는 학생이 특기사항만 기재할 수 있다. 산출물의 내용을 인용,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 우리 논문을 보고서 비슷하게 내 보고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했다, 어떤 내용이다, 이런 거는 되도록 제외를 해야 되고 특기 사항은 입력한다. 자, 산출물이라는 건 보고서겠죠. 그걸 실정은 기재할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실정이란 소논문을 포함한 산출물의 제목 안 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했는지, 누가 참여했는지,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보고서 탐구 활동을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의 긴 시간 동안에 소요된 프로젝트고, 팀원이 누구누구가 참여했고, 뭐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했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 할 수가 없고, 탐구 활동을 했다, 탐구 활동의 명칭, 구체적인 연구 주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매해요. 제목이나 그런 걸 언급할 수 없는데 탐구 활동 명칭, 내가 뭐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경기가 사실 애매모호한데,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 주제가 아닌 경우 탐구 활동 명칭, 내가 뭐 개구리의 신체 알아가기, 개구리 뭐라고 해야 될까, 탐구 활동, 물고기에 대해서 알아가요. 물고기 해부학. 이것도 구체적인 연구 주제인가? 아무튼 이건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네, 뭐 너무 논문 제목 같지만 않으면은 뭐에 대해서 탐구 활동했다 이런 거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제목이지만 탐구 활동 명칭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 사실은 기재할 수 있대요. 그죠? 그 보고서 작성을 했다. 내가 뭐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뭘까요? 우리 직업 진로 탐구 활동 같은 거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뭐 탈북자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의 뭐 어려움이나 아동복지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분들의 강의를 들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현황 실태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그죠? 그거와 관련돼서 뭐 탐구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뭐 어떤 것들이 실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그죠? 학생이 스스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죠? 사교육에 개입 없이 스스로 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질문이 아까 그런 거예요. 토너먼 포함 실적을 기재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적의 의미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실시한 자율 탐구 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생 산출물 실적 기재할 수 없고 특기사항만 기재할 수 되어 있습니다. 활동한 사실이나 명칭, 보고서 작성한 사실 기재가 가는 거.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논문은 안 되는 거고. 그죠? 논문스러운 제목은 안 되고 학생이 뭐에 대해서 조사했다, 알아보았다는 어,
약간 그러니까 뉘앙스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약간 저는 고등학교 때 쓰는 보고서나 탐구활동 사실상 논문에 준하는 내용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고3에서 20살 되는 순간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난 소논문 작성 보고서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서 굳이 이거랑 제한을 해서 제가 느끼는 뉘앙스는 뭐냐면 약간 중학교 시절의 보고서 탐구 활동의 그런 뉘앙스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 개인 생각. 왜냐면 보고서 작성은 사실 되고 탐구 활동 명칭은 된대. 근데 제목 하면 안 되고 뭐에 대해서 탐구 활동했는지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된대. 그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내가 뭐에 대해서 탐구했는지 탐구 뭐에 대해서 탐구했는지 말하면 안 되는데 그 탐구 활동을 부르는 명칭은 넣을 수 있대. 그게 약간 애매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제 국어를 잘못 해석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상 논문이라는 단어를 못 쓰지만 논문 수준에 준하는 보고서에 대한 활용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종이 살아 있다면 학종이 지금 보면 면접이라는 걸 도입해서 면접을 많이 보는데 면접 보는 진행을 할 경우에는 면접 진행 시에 학생의 그 생기부를 활용해서 면접을 보고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공과 관련돼서 교과 활동에 있어서 어떤 보고서나 탐구 활동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고 아 이거 어느 정도까지 전공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했구나 그런 거 부분들을 교과 활동에서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창치 활동이나 교과 활동에서 이런 거 보고서 작성하고 탐구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논문을 쓸 수 없지만 보고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보고서는 논문에 준하는 그러니까 논문에 준한다는 건 전공이 어떤 우리가 특정 희망하는 학과나 그런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 공부하고 작성해보고 하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건 근데 어쨌든 뭐 개인적 의견이니까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해석하시고 다르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표시했던 게 있는데 어디였냐? 잘못 내려왔어. 죄송합니다. 지금 뭐가 잘못 눌려서 페이지가 왜 쭈루루루 안 내려가네? 네, 여기도 보고서 관련된 교과 수업 시간에 랜드마크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였다. 랜드마크의 구체적 명칭을 입력할 수 있습니까? 서술형, 항목에 지역명, 유적지명, 관광지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금지사항은 아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기관명 그런 거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 관련한 보고서를 쓸 때 이런 부분 뭐 역사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하거나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봤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이런 사교육 유발이 큰 사항들 조심을 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대학 기관명들을 알 수 있도록 쓰시면 안 된다. 네, 그런 부분들 꼭 주시하셔서 이제는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쓰셔서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공부를 하셔서 가장 큰 영역은 저는 논문 보고서 이 파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서 쓸 때 사실 논문 형태의 양식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은 여러분들 교보문고 스콜라가 있어요. 여기가 논문이 제일 많아요. 여기 말고 이거는 근데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거를 사서 이용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스콜라 학술 학교를 제가 말하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은 하지 않겠지만 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아마 보고서 탐구 활동을 하는데 학생들 쓰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논문 서비스를 이제 교보문고 이 스콜라라는 것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도서관처럼 이게 학교에서 구매를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보문고 말고 DBPR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안 하더라도 본인이 검색해서 들어서 구매해서 사서 필요한 논문 보고서 네,
그 내용들 보고 보고서 쓸 수 있으니까. DBPR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두 개, 그러니까 논문 서비스 이용하면은 두 개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요. 논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고등학교에서 논문 쓰면 안 되지만 논문 서비스를 이용을 해요. 네. 훌륭한 몇 고등학교들에서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우리 학교는 안 하는데 저희가 사기 아니에요? 네, 많은 학교들이 이미 쓰고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가 안 하는 거지.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안 하는 건 논문 어쨌든 교육과정 벗어나는 거니까 안 하시는 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렇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들에서는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의 기회를 하나 더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구매를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논문이 막 70만 개 막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논문을 찾아서 개별적으로 다 그 논문을 돈을 주고 사야 열어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이거를 다 통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쓸 수 있게 해놓으면은 이 중에서 내가 다 열람하면서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책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이제 이북으로 있는 거예요. 이북으로 논문들이 PDF 파일이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DBPR도 그렇고요. 그래서 원하는 논문 이런 마케팅이면 마케팅 키워드를 검색을 해가지고 논문을 찾아보고서 자기가 생각한 혹은 주제 들었던 거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 그 다음에 저는 이 논문 보고서 플러스 다음번 영상에 찍을 거지만 책까지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책 도서 목록 안 들어가는데 점수에 네, 안 들어가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서 관련해서 쓸 때 어떤 주제, 학과 관련된 논문도 찾고 책도 찾아서 두 개를 활용한 보고서를 쓰고 이 두 개의 논문을 활용했다는 건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논문 활용한 건 보고서 제목, 탐구 활동 뭐 했는지 쓸 수 있고 그거 관련돼서 책은 여러분 언급해도 되거든요. 책은 어떤 특정 교육 과정을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판단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책은 도서는 그렇기 때문에 책을 활용한 전공과 관련된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경험했다라는 걸 어필하는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는 책에 관련돼서 조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논문 여러분들 보고서 쓸 때 쓰셔야 돼요. 고1, 고2 여러분들이 2학기 때 하는 과목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2학기 때 했던 과목이나 아니면 창작활동, 동아리활동 부분에서 내가 어떤 동아리니까 1학기 때 이런 게 없었으면 어떤 걸 주제를 하면 좋을지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런 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남은 일주일 동안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